연세 봄내과의 이서희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뵈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인이시고, 아니에요. 네, 너무 착하시고. 우리 선생님도 너무너무 이러면 안 처음 돼. 봐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먹어요, 이렇게 그러게요. 되면. 자, 네. 오늘은요, 선생님과 위장관에서 먼저 네네.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1편의 주제는 평소에 우리가 위경련이 잦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평소 위경련이 잦다면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위경련에 혹시 규칙적인 식사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왜 중요한지 네, 많은 사람들이 그쵸. 궁금해하세요. 네. 우선은 위경련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굶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위산이 많아져가지고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위경련뿐만 아니라 위장장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사실 음식을 좀 급하게 많이 먹게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소화기계가 좀 예민해지고 이제 가스도 많이 차고 복부팽만감 이런 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가스가 축적이 되면 가스를 방출하려고 할 때 장 근육에 경련이 발생을 해서 위경련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원장님, 위경련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금연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쵸.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흡연 자체로 인해서 속 쓰림뿐만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이제 위의 질환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식도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하부식도 가량근이란 조인근이 있는데 이 조인근의 강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위산을 역류를 시키게 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흡연이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만성 흡연은 위산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한 경우는 비흡연자보다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로 인한 통증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궤양이 없더라도 이제 니코틴 같은 화학 물질이 위장을 자극해서 그로 인한 위경련 같은 복통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을 하는 것이 위경련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그쵸. 말이 진짜 그쵸.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끊기가 힘들어하셔가지고 이 영상 진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아마 들을 것 같아요. 자, 네. 다음 질문 네. 가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그쵸. 자극적인 음식 맞아. 진짜 많이 네. 먹어요. 네.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위경련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음식을 자극적이게 먹으면 이제 위산이 과다하게 방출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통이랑 위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한 사람한테서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장을 자극해서 마찬가지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맵고 자극적인 음식 외에도 토마토나 감귤, 탄산음료와 같은 산이 많은 식품들도 일부 사람에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도 위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음식으로 섭취가 되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위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식후에 밥 먹고 났는데 경련과 동반한 메스꺼움, 그리고 속쓰리, 그리고 막 불쾌한 맛을 식도 쪽에 동반이 된다면 기름진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위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평소에 뭐 신경성이다 해서 위경련 맞아요. 진짜 자주 일어나는 분들 네네네. 계세요. 저도 예전에 막 좀 공부했을 시기에 맞아요. 위경련이 정말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런 위경련이 자주 있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떤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경련이 상복부에 이제 조이는 듯한 통증을 일컫는 경우를 통틀어서 경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일 많은 경우는 위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맞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위산이 많이 분비되거나 스트레스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이제 식도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이는 듯한 통증이 지속이 될 때는 사실 내시경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제 담석증이 있을 경우에도 상복부에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내시경 검사 받았거든요. 네네. 식도염 있습니다. 나왔어요. 약을 드셔야겠네요. 이것도 약간 제가 그쵸.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 그러면요, 우유를 먹는 게 뭐 위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는지, 네,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네. 이제 흔히들 이제 우유가 사실은 이제 속 쓰릴 때 갑자기 막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새벽이라 속 쓰려서 우유 마셨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유가 위산을 희석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속 쓰림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우유를 계속해서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들이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을 오히려 더 많이 분비를 시킵니다. 또한 그런 우유 속 칼슘도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의 치료 목적으로 또는 속쓰림의 치료 목적으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위산이 중화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경련 또한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래서 우유를 약과 같이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원장님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요. 네. 고혈압이라면 절대 피해야 될 식품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